CPR을 하면서 정신과 신체를 관찰해 본다. 얼러트하냐, 드라우지하냐, 스투포하냐 꼬집었을 때, 뭐 코마 상태는 이제 레스피레이션 비트, 샬로잉, 이 메들라 오븐 살아 있느냐, 그것이 죽은 그 뇌사라면은 그 이준에 사망한다. 쿼드리 플레지냐, 헤미플레지냐, 패러리시스 체크하고, CPR의 카디오펄모너리 서스테이션에 가장 중요한 것은 ABCD다. 그 준비가 다 되어 있는가 확인하고, AOA는 이제 그 마우스피스를 MV백으로 연결하냐, 인투베이션을 레링고스코피로 해가지고 하느냐, 그 차이점이 있다. ABCDF에서 AOA는 산소를 주고, 더 중요한 것은 비트다. 이때 PEA, Pulseless Electric Activity에 속지 말고 에피네프린, 도파민, 뭐 이도파를 갖다가 이제 주고, 에피네프린을 줄 때 뭐 그 자동 인젝터를 허벅지 근육에 10초간 IM하는 것도 좋다. C는 서큘레이션이니까 우선 노말셀라인이라든가 뭐 바소프레신 같은 걸 줘가지고 올리고, D는 뭐 디파이브레이터. 의식 없을 때는 그 AED를 쓰면서 사람을 물리고 이제 충격을 주는데, 또 IV는 그 하트레이트를 많게 하는 리도카인 같은 것을 해주고, 의식이 좀 돌아온다고 하면은 그 하트레이트가 너무 많아서 이제 아트리얼 바이브레이션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클래스와 3 아미오다른 소타론 같은 것을 주기도 한다. 이는 일렉트로라이트다. 젖산이 산소를 많이 소모하게 되니까 그 접산을 없애기 위해서 뭐 비본 같은 거 쓸 수 있어 평형을 왼쪽으로 가게 한다든가, 혹은 마그네슘 설페이트를 줘가지고, 마그네슘이라는 것이 칼슘을 대체해가지고 칼슘이 이제 수축을 시키니까 그 사이사이에 찍히게 되면은 그 릴렉스 좀 하게 시켜주기도 하고, 이 마그네슘 같은 것은 뭐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서 포타슘이 셀러로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H온이 솔 안으로 원칙으로 들어가게 하기도 하고, 또 ATP가 ADP로 되고 칼슘과 에너지가 되는데, 이때도 이제 도움을 주는 것이다. 기타 CPR 케이스 할 때는 뭐 TV 카라든가 트리메타지딘, 혹은 또 니코란딘, 혹은 또 TV카 NS, 오븐네스는 베리언트 엔기네스는 알파반 브로커인 뭐 파라 독사 파라 테라조신 같은 거라든가, 혹은 뭐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거과 같이 이제 아스피린 350ml를 뭐 3분이나 5분 간격으로 한다든가, 또 하트레이트를 증가시켜서 아트로핀 같은 거 써줘서, 그리고 디지털리스처럼 이제 강하고 천천히 뛰게 하는 것 등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 하이퍼텐션 약은 그 A, B, C, D, 배가 되는데, 그 타임적으로 즉각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그 에틱 다이섹션에 니트로프로사이드가 있다는 거, 약간 느리게 작용하지만 하이드라젠 같은 것이 있다는 거, 니페디핀보다는 니카라디핀이 좋고, 에날라프릴이 카포프릴보다 좋고, 라베텔롤이 카르베디올보다 좋다는 것.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ABCD 아베를 보면, A계통약이라는 것은 우선 안정시키면서 프리로더를 감소해서 다이레틱 효과가 있고, 포스트로더를 감소해서 베슬 딜레이터가 있다. 이런 기능이 다 있는 것이 그 엔조테닉 컨버팅 엔자임 이나비터의 카프토프릴, 에날라프릴이 있고, 이것은 되게 기침이 좀 있다. 그러면 기침을 없애주는 것이 알도스테론 리셉터 브로커에서 뭐 로사라탄, 발사라탄, 뭐 텔메사라탄 등이 있는데,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라든가 알도스테론 리셉터 브로커 둘 다 그 레널 아터리를 좀 줄여주는 역할에서 CFR 크로닉 레널 페일리어, CRF 할 땐 조심을 해야 되고, 베타 브로커는 중심성인 SA 노드, AV 노드를 억제해가지고 심장을 좀 천천히 뛰게 해주는 영향이 있으니까. 논실렉티브 베타 그 안타고니스트인 뭐 프로파놀, 라돌롤, 이것은 그 대신 이제 당뇨라든가 트리글라세리드를 많게 하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실렉티브 베타2 베타1 안타고니스트인 그 아테놀, 이소프로폴,
그다음에 에스몰롤 등이 있는데 논실렉티브 베타 안타고니스트인 프로파나놀, 라돌롤이 트리글라세리드들과 당뇨를 악화시킨다고 하면 실렉티브 베타 안타고니스트인 아테놀, 메토프롤롤, 비소프롤롤, 에스몰롤은 당뇨라든가 트리글라세리드가 많게는 하지 않고 프로파나놀을 인데놀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비소프롤롤을 콩글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다. 베타 브로커 둘 다 이제 기침을 악화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칼슘채널 브로커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혈압약으로 쓰이는 칼슘채널 브로커는 대개 페리페럴 칼슘채널 브로커로서 노암아플에서 노바스크, 암로디핀, 아달라트, 니페디핀이고 뭐 브로카디아 등이 들 수가 있는데 니페디핀 유사 뭐 바나디핀 제제로서 올데카도 맞춤성 칼슘채널 브로커에 속하는 것 같다. 이 칼슘채널 브로커에서 이제 센츄럴 칼슘채널 브로커로 갔다가 논 디하이드로피린 계통이라고 해가지고 베라파밀틸티아점이 있는데 이것이 센츄럴로 작용하는 것이 SNOD하고도 억제하기 때문에 하트레이트를 억제해가지고 그 효과들을 보면서 이제 혈압도 떨어뜨리는데 필티아잼 계통으로 뭐 헤르벤 정도 있다. 주로 이제 말초성은 혈압 강화제를 쓰고 중심성은 하트레이트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쓴다. 어리스미아 쓴다. 뭐 디핀제 계통에서 뭐 멜로도핀 같은 것도 이제 칼슘채널 브로커의 뭐 니카라디핀 계통으로 보면 되겠다. 그다음에 ABCD 제제로서 다이우레틱스는 일반적으로 포타슘을 떨어뜨리는 것이 다티라피로세마이드, 다이코라제티아자이드, 라식스 후리세마이드인데 이들이 포타슘을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고 그리고 포타슘을 만기하는 것은 포타슘 스페어링 다이우레틱스가 쓰고 스포로락톤, 알닥톤이 있다. 그래서 ABCDE는 ABCD에서 아벤데 아는 이제 엔티 아드레너직으로서 아드레너직이라는 것이 이제 논실렉티브 알파 베타 아고니스트의 반대가 안타고니스트인데 논실렉티브 알파 아고니스트에는 뭐 마약류라든가 암페타민, 뭐 카테코라민, 뭐 에피네프린, 노에프린이 다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대개 알파 베타를 전부 다 이렇게 자극을 줘서 알파는 이제 말초를 수축하고 중심은 이제 트로케아를 확장해가지고 철인을 만드는 것으로서 알파 아고니스트가 반대가 알파 안타고니스트가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알파가 도파민이라면 이것은 메틸 도파가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속하는 것이 확장제로 썼던 펜토람이라든가 페녹시벤자민 같은 것이 있고 이런 펜토람이나 페녹시벤자민 같은 것은 페오크로모사이토마에는 상당히 좋은 약이지만은 이들이 오르토스태틱 하이포텐션을 일으켜가지고 미드론 같은 알파1 아고니스트를 써가지고 해결한다. 이런 알파1 아고니스트에는 미드론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미도딤이라고 하고 이 계통으로 뭐 페닐에프린인가 메톡사민 같은 것이 있고 이것에 대항하는 것으로서 알파1 안타고니스트에는 전립선에서는 탐슬로신이라든가 독사 파라테라조신 같은 것이 있는데 독사 파라테라조신은 베리언트 여행기나에 쓰이는 알파1 블로커가 되고 탐슬로신 같은 것은 알파1 블로커인데 알파1이라는 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렉티브 알파1 블로커라도 한다. 알파2 아고니스트의 클로딘이 있는데 클로딘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라는 것은 노에프린이 많게 하는 것인데 초기에는 노에프린이 많게 하지만 후기엔 떨어뜨리는 반응을 네거티브 피드백 리플렉스라고 해서 비아그라 먹었을 때 처음에는 혈압이 좀 떨어진 척 하다가 하트레이트가 많아지는 것 같은 반응을 말하는 것이고 알파2 안타고니스트 이제 요힌빈 같은 것은 노에프네프린이 초기에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초기에 안 나올 때 발기됐다가 그다음에 후기에 노에프린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하트레이트가 많아지는 흥분된 그런 상황을 이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알파는 말초 수축하고 대개 베타는 중심을 이완해 가지고 코로나 아트를 확장시킨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마약류라든가 베타민이라든가 특히 핀프로테놀이나 이소프로테놀 같은 것은 기관지 확장 효과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랬다가 논실렉티브
베타가 아고니스트 할 수 있는 것이고, 논실렉티브 베타 안타고니스트에는 프로파놀과 나돌롤, 프로파놀을 인도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트리글라사이드가 그 다음에 이제 당뇨를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했고, 그 실렉티브 베타와 아고니스트에는 뭐 도부타민, 뭐 인트로포스가 있는데, 그 실렉티브 베타1 안타고니스트에는 아테놀과 메토프롤롤, 비소프롤롤, 에스몰롤이 있다고 했고, 그 비소프롤롤 콩그리라고 했다. 이것이 이제 논실렉티브 그 베타 안타고니스트인 프로파놀롤, 나돌롤과 달리 트리글리세라이드가 당뇨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였고, 베타2 아고니스트는 기관지 확장하는 특히 이제 아미노필린 같은 뭐 떼오필린 같은 게 있는데, 흡비에 쓰는 것이 뭐 살부타몰, 살메트렐롤, 호모테롤, 테르보탈린 같은 것이고, 실렉티브 베타2 안타고니스트는 부탁성물이 있다. 알파 베타에 다 작용하는 것이 알파1 베타 아고니스트는 잘 모르겠고, 알파1 베타 안타고니스트에는 그 라베텔롤이든가 카르베디올이 있다고 했고, ABCD 아베에서 마지막으로 베스텔레이터가 있는데, 뭐 다이렉트, 인다이렉트에서 뭐 하이드랄라진, 니트로프로셀레이트 하는 것을 배웠는데, 이거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디아족사이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 투여하게 되면은 팬크리에서 인슐린 생산을 갖다가 억제해서 혈당이 높아지게 하는 베스텔레이트지만 펄모널 하이퍼텐션이 일으킨다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니시트라이드 같은 거 또 전부 다 이제 또 언스테이블에 쓰이는 베스딜레이터인 아이소트릴 제제인 그 질산염 제제로서 아이소소로픽 5 모노니트레이트스 같은 것, 이소소로비드 뭐 이런 거, 뭐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것을 항상 그 베스딜레이터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요새는 합성 혈압약이 주로 있다. 그래서 그 혈압약 뭐 발사르탄, 암로디핀이라든가 합한 것이 뭐 엑스디핀이라든가, 텔메사르탄, 아미오다로 하는 것이 뭐 암로디핀 하는 것이 뭐 아이스타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혈압약끼리 말고 이제 그 스타틴,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거 ARB 제제하고 스타틴을 섞인 것이 올로로스타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 혈압약 발사르탄하고 다이렉트 섞인 것이 디오탄전 같이 믹스해서 많이 쓴다. 부정맥은 이제 클래스 1, 2, 3, 4하고 아데노신 디기탈리스, 마그네슘 설페이트가 있는데, 맨 마지막 아데노신 디기탈리스, 마그네슘 설페이트가 있다가 뭐 클래스 5라고도 하긴 하는데, 아트리얼 파이브레이션의 대표적인 것이 그 팩시몰 슈퍼멘티크 타키카디아처럼 QRS가 좁고 하트레이트가 150 이상 되는 것인데, 이것이 AV 노드가 정상인 AV 노드 리엔트리 타키카디아하고 AV 리엔트리 타키카디아가 있는데, 하트레이트를 우선적으로 떨어뜨리는 그 방법으로는 이제 약물을 쓰기 전에 수기요법으로서 발살바, 흡기, 뭐 안구 마사지, 찬물 세수 등이 있는데, 이래서 이제 팔을 항기시킨 것이 안 되면 트리트 오브 초이스로다가 AV 노드를 억제하고 코로니 아트를 줄여주는 아데노신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SA노드 AV 노드를 강력히 억제하는 베타브로커 칼슘 첼로 브로커를 쓰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머처 벤트리클 컨트랙션은 이제 벤트리클 타키카디아 플로트로 진행해가지고 리스트가 올 수 있는데, 메커니즘이 셀 내에 칼슘을 증가시키는 뭐 예를 들어서 흥분했다든가 혹은 디기탈리스 같은 걸로 썼을 때 오토매티시티가 증가하고, 인저리로 인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하이퍼텐시라든가 선천성 질환이 있을 때에 리엔트리 서키트가 형성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칼슘 채널이 아니라 이제 포타슘 채널 브로커인 클래스 3라든가 롱 큐티 신드롬 같은 경우에 트리거 비트가 형성되는 기전이 있고, 그 이 트리거 비트를 감수하고 클래스 3, 즉 포타슘 채널 브로커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BP가 떨어지는 걸 감수하고 베타 브로커를 주로 쓴다. 그래서 하트레이트 증가를 대비해 준다. 그리고 WPW에 의한 어떤 그 헤모다이막으로 그 안전할 때는 ABCD 약을 다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은 그 바이패스가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AV노드가 파괴된 케이스가 되는데, 이
리프렉트 피어들을 떨어뜨려서 하트레이트 증가 우려가 있는 클래스 1B 리도케인을 제외한 클래스 1A나 C를 쓰고 그 다음에 클래스 3를 쓰면서 그 S노드, AV노드를 하기 때문에 바이패스 쪽으로 임펄스가 많이 가게 되는 베타 브로커나 카시브셀프는 절대 안 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1에는 클래스 1이라는 것이 이제 소디움 채널 브로커 해가지고 디폴라이제이션을 억제해가지고 패스웨이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1A는 킴피딕, 퀴니딘, 브로케이나마이드, 디스플레멘트가 있고 클래스 1B는 그 리프렉티브 포트를 떨어뜨리게 하는 리도케인이라든가 발작사에 쓰는 페니토인이 있고 클래스 1C는 뭐 알라피닌 나눔이 프로파놀을 한다 해가지고 알라파페논이라든가 프로파페론 혹은 또 플레카이나이드 해가지고 뭐 템코버전 같은 것도 있다. 클래스 2는 아까 했지만 이제 SNOD 앱을 강력하게 억제해가지고 이제 하트레이트를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논실렉티브 베타스 안타고니스트인 뭐 프로파놀인데놀 나돌로 계통이 있다고 했고 당점이 뭐 당뇨라든가 트레이스클을 많게 하는 것이고 실렉티브 베타 1 안타고니스트인 뭐 아테놀, 메토프롤롤, 비스포롤, 콩그린을 하는데 에스몰롤 계통은 이제 트리그레사라든가 그 당뇨를 많게 하지 않지만은 이 프로포놀이나 아테놀 둘 다 이제 하트레이트 감소 효과가 너무 커가지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으면서 동시에 커핑도 일으킨다는 거. 클래스 3는 그 클래스 1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소디움 아니라 포타슘 채널 인히비터, 즉 리폴라이제이션을 억제해가지고 패스웨이를 철저히 통제해주는 것인데 아미오다 소타론, 이부틸라이드, 브레틸륨처럼 그 하트레이트를 좀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트레이트 플러스 그 패스웨이를 떨어뜨리는 것. 클래스 4는 센트럴 칼슘 채널 브로커로 베라파멜 딜티아점이 있다. 강력하게 SNOD를 억제해가지고 하트레이트를 떨어뜨리고 칼슘 채널 브로커니까 뭐 심근 수축도 약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데노신 디지탈리스 마그네슘 솔페이트인데 아데노신은 코로나리 아터리를 수축시켜주고 AV 노드를 억제해가지고 하트레이트를 떨어뜨리면서 페락시멀 슈프리멘트리 타카디에 뭐 트리트 오브 초이스라고 해가지고 파라를 항지시켜주는 거고, 디지탈리스는 이제 칼슘 채널 아고니스트다. 레프트 벤트렌트리 앤드 디아스톨 볼륨을 크게 해줘가지고 또 에브노드를 억제하는 것이 있어서 하트레이트를 천천히 뛰게 하지만은 칼슘 채널 아고니스트니까 심근을 아주 강하게 세게 추축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이것이 많을 때는 페락시멀 벤트리클러 컨트랙션 PVC가 생긴다는 것도 조심해야, 어리스메가 생긴다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마그네슘 솔페이트, 마그네슘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칼슘을 대체하기 때문에 릴렉스하게 한다는 것, 또 마그네슘이 적다는 것은 포타슘이 적다는 것, 마그네슘을 준다는 것은 포타슘을 보충해 준다는 것, 그런 개념이 정리되어야 있어야 한다. 어리스미아 약을 1, 2, 3, 4 아데 마그네슘을 다 쓰는 약으로서 아트리얼 파이브레이션이라든가 벤트리큘러 타키카르디아, WPW가 있는데, 특히 아트리얼 파이브레이션은 그 차트스 바스를 기억해야 되고, 코로나리 아터리, 하이퍼텐션, 에이지, 그 다음에 당뇨, 스트로크, 그 다음에 베슬 디지즈, 그 다음에 섹스 여성이 많다는 것. 파이브레이션이 있으니까 이제 아스피린 같은 걸 써서 스럼버 생기지 않게 하고, 디지털리스는 좀 동작이 느리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때 이제 그 패스웨이를 억제하는 것은 1,3 계통이고, 그 다음에 그 펄스 레이스를 떨어뜨려 하트레이트 그 베이스 에이브노드를 억제하는 것은 클래스 2, 4 아데노신 디지탈리스라는 것. 벤트리클 타키카르디아는 QRS가 커지고 이제 결국 어레스트로 가게 되는데, 하트레이트를 느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클래스 2, 4 아데노신 마그네슘 패스웨이를 드리기 위해서 클래스 1, 3를 써야 된다는 거. WPW도 헤모다이나모 안정할 때는 이제 1, 2, 3, 4를 다 쓸 수 있지만은 그 불안정할 때는 우선 그 디파브레이터를 갖다가 이제 쓰게 되는데, 일렉트릭 디파브레이터는 그 AED를 말하는 거고, 파마콜로지 디파브레이터는 이제 클래스 1B와 1B를 제외한 클래스 1A와 C와 그다음에 클래스 C를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클래스 그 2와 그 4는 그
너무 하트레이트를 떨어져서 그 혈압을 떨어뜨리니까 쓰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SNO도를 억제하기 때문에 바이패스 쪽으로 임펄스가 가지고 하트레이트가 많아질 수가 있으면서 혈압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추가 부정약으로 아토핀처럼 하트레이트를 증진시키면서 그 파라를 깨우는 거라든가, 혹은 특히 이제 그 도파민 계통 약을 준비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부정맥을 할 때 그 EPS, 일렉트로 사이콜로지컬 스타디를 해가지고 액토픽 그 패스웨이를 찾아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오른쪽 이스무스 쪽에는 아트리얼 플러터, 왼쪽 그 펄모리 베인 쪽에는 아트리얼 파이브레이션을 이렇게 일렉트로 프리퀀시, 라디오 프리퀀시 일렉트로 코아귤레이션 해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가 중요한데, 이때 쓰는 약으로서 스테이블 할 때 쓰는 것이 주로 그 TV 트리메타 지딘 계통에서 상품명은 바스티날 MRS 왕절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스테이블이니까 10분 내고, 그 다음에 에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에서 언스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30분 이내를 말하는데, 이것은 TV카가 아니고 이제 NS, 그러니까 니코란딜, 그 다음에 상품명은 시그마트가 되는데, 요새는 이제 니트레이트 성분이 들어있는 아이소리틀이 해가지고 아이소소르비드 제품도 쓰기도 한다. 그러니까 NSI가 되는 것이고, 에큐트 코로나 신드롬에서 그 베리언트 연결해서 쓰는 게 알파 브로커가 되는데, 이 알파1 셀렉티브 안타고니스트인 독사조신, 파라조신, 테라조신, 그리고 마이오카디악 임팍션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을 아스피린과 함께 뭐 이렇게 혐의테 넣고 씹어 먹는다는 걸 서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TV카라는 것은 트리메타지딘, 그 바스티날마스 방전, 카르디온, 그 다음에 이바브라딘, 이래서 ATP 생성을 막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티블크 말고 니스는 니코란디를 갖다가 시그마트라고 하는데, 또 여기서 아이소트리를 갖다 추가해야 된다. 그건 언스테이블에 쓰는 것이고 30분 이내다. 니트레이트 합성물, 이들 그 혈관을 코너리를 확장하는 것과 함께 쓰는 것이 이제 혈전을 억제하는 그 아세트살리시릭 애시드라든가,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저하제라든가 기타 그 혈관 확장하는 PDI 지제 등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하트 페일러는 그 왼쪽에 페일러가 왔을 때 가디아프트로 나가지 않으니까 그 폐 쪽에 랄 같은 것이 들리기도 하고, 또 나가진 피가 적으니까 이제 그 크로닉 레널 페일러처럼 그 오줌량이 적어지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침이 끝난다든가 오줌량이 적어지든가, 오른쪽이면은 이제 펄모리로 피가 안 가니까 이제 랄은 들리지 않지만은 그 저글이 벌진다든가, 혹은 또 그 리버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컨디션이 되니까 그 황달이 온다든가 아사이티 같은 것이 올 수가 있고, 또 하이퍼트릭 오버스틱 카디오마이오패시가 딜레이티드 카디오마이오패시가 될 수가 있어서 하트레이트가 적어지니까 치료제로서 이제 우선은 물질 빼주는 다이렉트스틴과 하트레이트가 많아지는 그 반동을 막기 위해서 베타브로커라든가, 혹은 또 천천히 강하게 되게 디기타를 쓴다든가, 베타브로커가 엔드 디아스토볼륨을 크게 준다면 그 수축을 강하게 해주면서 작게 엔드 시스토볼륨을 작게 해주는 이바브라딘, 티브카에스는 카르디온 같은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ATP를 생성하게 해준다든가. 그래서 이제 오말디니의 그 산소, 그 다음에 그 모르핀, 엔티콘버터 이니비터, 그 다음에 루푸스, 그 다음에 니트레이트. 스테미에 의한 오망분에서 앙은 이제 엔티코아귤런트고, 부는 그 베타브로커고, 리는 리버스큘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혈관이 피가 안 통화된 것이 대개 이제 아웃세로스클로시스라고 해가지고 고지혈증약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토탈 콜레스테롤에서 하이 덴시티 그 HDL을 빼고 여기서 이제 5분의 트리글라세리드를 뺀 것이 LDL인데, 그 수치가 100 이하야 되고 트리글라세리드는 150 이하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 약으로서 트리글라세이드가 400인 경우는 폴릭 애시드가 좋겠고, 트리글라세이드 낮추면서 HDL을 높이는 것이 니코티닉 애시드가 있고, ADL만 낮추는 것은 스타틴 제제가 있다. 대표적으로 아트로바스타틴 제제로 리피논 계통이 있는데, 리피노라고도 하고, 뭐 리스테롤 같은 것도 있기도 하고, 로시바스타틴 제제, 심바스타틴 제제도 있고, 에제티미바이브하고 심바스타틴 제제를 합친 것도 있고, 프라바스타틴 제제도 있다. 이 방금 말했던 에제티미바이브는 트리글라세이드 흡수를 억제하는 것이고, 그 바이레시드 바인딩 그 레진은 이제 이 레진은 그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키는 것이고, 오메가3는 트리글라세이드를 좀 낮춰준다. 야맹, 이명, 기억력, 치매 안구 건조증에 쓰는 것으로서 클로트를 억제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아세트살리식 애시드로서 이제 아스피린 프로텍트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 부작용이 있을 때 이제 클로피도그렐, 예를 들어 플빅스 계통을 쓰기도 하고, 이 클로트를 억제하는 것은 프로스타그란딘 응고 방지제죠, 리프스톤 같은 것이 있기도 하고, 또 먹을 수 있는 와파진, 또 IV하는 헤파린 같은 것이 있는데, 좀 비싸지만은 노악으로서 아다리타피카트, 리바록사반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 블리딩을 좀 적게 해주는 것이 있겠고, 프로스타타임빙을 체크하는 약물로서 와파린, 헤파린, 그리고 도어투리들 60분 이내에 쓰는 것이 혈전용 해제인 TPA라든가 유로킨 해제 등 같은 것은 상당히 유중한 약품으로 보면 되겠다. 도어투 볼룬 타임은 90분 이내로 스텐트라든가 볼루닝을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런 클로트가 생기는 걸 막는 것을 제외하고도 또 베슬크의 말초혈관이라든가 그 혈관을 크게 하는 것으로 PDI를 해서 포스포디에스트라즈 이니비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것은 혈관 내벽의 증식을 억제하면서 그리고 혈관 확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것 실리다피레쯤은 요새 마이너스는 당뇨라든가 세레브럴 임팍션, 또 버거스 등에 쓰는 실로스타졸 제제인 유레타졸 서방 캡슐도 대표적인 PDI 포스포디에스트레즈 이니비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은행잎 추출제인 진코민 기넥시는 사르포그렐레이트 제제로서 그 혈전 생성을 역시 이것도 억제해주고, 그래서 동맥색전증에 좋기 때문에 이런 계통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혈전치를 생기지 않게 해서 말초 혈액류를 개선시키는 타겐에프는 이제 야맹증, 시력 저하, 이명 여기도 쓰기도 하는 것이고, 또 글리아티린이라는 것은 콜린 알포세레이트라고 해가지고 뉴로트랜스미터인 아세틸콜린을 증가시켜가지고 기억력 상실, 치매 예방에 좋기도 하고, 또 콜린이 전환돼서 시스테인으로 전환되는데 도움을 줘가지고 죽상동맥 경화증을 예방해주는 역할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콜레스테롤이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파라심퍼스틱을 항지시켜가지고 릴렉스하게 해주니까 방광이라든가 소화라든가 안구 건조증,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소디움 포타슘 코 트랜스포터 이니비터라고 해가지고 포시가자비앙, 슈크레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포타슘을 빼니까, 소디움을 빼니까 이제 소디움 포타슘이니까 소디움 글루코스니까 소디움을 빼니까 혈압 강화를 되고, 이제 글루코스를 빼버리니까, 소변을 빼버리니까 당뇨를 억제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것이 체중을 빼는데 악용할 때는 이것이 비보험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소변을 잘 빼보니까 이제 또 소변으로 당뇨를 빼니까 이제 가려움증 같은 펑거스 인펙션이 된다는 것. 디아제옥사이드는 이제 팬크리스에서 인슐린 생산을 적게 해가지고 일시적으로다가 이제 당뇨가 많아지게 하는 혈관 확장제에 있는데, 펄모널 하이퍼텐션의 위험이 있지만은, 기타 말초 순환 개선 원인제로서 버거즈 디즈라는 것은 이제 염증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암플리코나 암플리코 SR 같은 건데, 사포칸 SR 전과 같은 것으로서 혈관 염증을 완화하는 것이고, 이명일 때는 종합적으로다가 지금과 같이 발저림이라든가 동맥염 같은 것이 생겼을 때는 여러 가지 고려해 줘야 된다. 그래서 특히 플레이트를 응집을 억제해 주는 기넥신 제제라든가,
혹은 또 혈류를 개선해서 트리글라세이드를 이렇게 떨어뜨려주는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뭐 니아신이라든가, 혹은 또 안정제인 뭐 디아제팜, 마티팜 같은 걸 쓴다든가, 혹은 강력한 그 엔티히스타민 그 진정제인 보나린이라든가, 또 항우울제인 스타브론이라든가, 혹은 정관약 같은 것도 그 이명에 쓸 수가 있는 약이고, 그 이명의 원인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SAS의 부작용이라든가, 혹은 또 애니미아가 있다든가, 사이로드 문제가 있다든가, LDL이 많다든가, 스클레로시스가 많아서 생기는 병들이니까 이러한 치료 조치를 고려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 임파선에 의해 가지고 뭐 하지가 부었을 때 고려할 것은, 첫째 그 임파에게 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엔테론전 같은 걸 주는 좋지만은, 그보다 전 먼저 이제 아나토미적으로다가 그 하지가 부정이 될 수 있는 그 심장의 오른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든가, 혹은 리버에 막힌 것이 있다든가, 또 키드니에서 그 알부민이 많이 빠져나오는 어떤 질환이 있다든가, 이것을 갖다가 검토를 하고 나서 하면서 엔테론 같은 그 임파 순환을 억제하는 항질하는 것을 줬기도 하고, 어지럼증에 쓰이는 그 보나린 같은 것도 항히스타민 억제제면은 그 어지럼을 느끼게 하는 그 세방고리관의 임파액의 흐름이니까 이 엔테론정을 쓰는 것도 고려해야 될 것이다. 항생제, 수염제, 소화제는 세트로 공부하는 게 좋은데, 이제 항생제, 수염제를 쓰는 것이 되게 열린 상처일 때 지혈제로다가 그 클로트를 엉키게 하는 것이 도란자민인데, 그것이 침풍트리넥삼산 주사하고 이제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을 주는 것도 좋다. 항생제 1세대 뭐 아목시실린, 뭐 2세대 뭐 그다음에 뭐 3세대 뭐 티락순 같은 것이 있는데, 소화할 때는 40kg 미만, 8kg로 하면은 40kg의 5분의 1이니까 그 가루라든가 그 물약을 5분의 1, 성인 40kg 양의 5분의 1을 준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것이 페니실린계 부작용이 있다고 할 때는 아미카신을 준다고 하는데, 이 페니실린계라는 것은 세균의 세포벽의 합성을 저하는 뭐 아목사실린 뭐 이런 것이 엠피실린 같은 것이 있는 것이고, 세파클로도 역시 페니실린 계통이다. 근데 방금 말했던 그 아미카신은 단백질의 합성 억제하는 아미노글리코시드 계통으로 뭐 겐타마신이나 토브라마이신, 뭐 네오마이신도 속하고, 그다음에 클라미드 약 같은 거, 이런 약도 이제 단백질 합성 억제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람 네거티브에만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새 유명한 바이러스라든가 리케차에도 쓰이게 되는 것이고, 기타 이제 세포벽이 아니라 세포막을 갖다가 기능을 억제하는 것이라든가, 혹은 핵산에서 그 DNA를 합성을 억제하는 것이 뭐 오플록사신 같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RNA 합성하는 것이 뭐 리팜피신이 있고, 엽산 합성을 억제하는 것이 술포선아미드가 있고, 테트라사이클린 계통약으로 이제 TEC라든가 톡시사이클린 같은 것이 있으며, 복합감염 아메바라든가에 쓰이는 뭐 항문 계통에 쓰이는 약이 이제 후라실메트라디졸은 방광염이라든가 뭐 잇몸의 로도질의 성분이기도 한데, 이것이 QT를 연장해 쓰고 토르사디 포인트, 즉 염전성 심실 빈맥으로다가 어레스트가 될 수가 있으니까 요새는 퇴출되는 경우가 있고, 헬리코박테리도 옛날에 많이 썼지만 요새는 쓰지 않는다. 그래서 참고로다가 이제 헬리코박터는 이제 그 7일간 항생제를 쓰고 난 다음에 다시 검사하고 다시 쓰고 하는 것이고, 그 유로박솜이라고 하는 그 비뇨기 재발 감염 시에 쓰이는 약이 있는데, 이것이 면역 증강제라고 쓰이는 능동 면역제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스탠다라이즈드 표준화된 동결 결조된 라이포필라이즈드 어버박테리아 세균의 그 용해물 라이세이트라고도 한다. 그 소염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제 특히 그 부종을 동반한 수술에 많이 쓰는 것이 옛날에 뭐 단젠, 뭐 아미타제 같은 것이 있었는데, 요새는 저 메로스타 서방전이라든가 프로다제 같은 것도 해당되는 것이고, 기타 감기에 쓰이는 뭐 소염제로서 뭐 이부프로펜이라든가 이브소스펜 시럽 같은 것을 있고, 또 퇴행성에 쓰이는 논스테로이드 엔티플라이티지도 소염 작용이 있다. 그러나 아세트아미노펜은 소염 효과보다도 해열과 진통 효과가 있는 뭐 타이레놀 같은 것이고, 이들을 강화시킨 것이 아세트아미노펜 게 대뇌관에 있으면서 그 아스피린 계통
아세트살시리아시드 계통은 알타인 소화제, 뭐 예를 들어 소화불량의 재증상에 쓰이는 게 베스자임, 이뭐 아비오제 같은 것이 있는데, 약간 궤양을 동반할 때는 그 레바피미드 같은 것도 좋겠고, 이것은 방어 인자가 되는 것이고, 공격 인자로다가 파모터 같은 것을 2번 주기도 했는데, 요새는 뭐 라베트레아정을 같이 그 공격 인자를 방어 인자와 함께 써도 좋다. 역류성 시험에는 이것도 써도 되지만 또 K캡정 같은 것을 한 번씩 주는 게 있고, 방어 인자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알마겔 현타객도 좋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자항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돈페리돈이 있는데, 요새 모사르전 같은 것도 있기도 하고, IBS 과민성 이리터블 바울 신드롬에 쓰이는 것이 디스테릴이 있는 것이고, 장내 유연세균으로 뭐 비오알, 뭐 메드라게스 같은 것이 비오음 되는 경우도 있고, 진경제로 옛날에 히스판이 있었는데 요새 뭐 이 부스코판을 갖다 티로파 혹은 타미론이라고 해서, 가능하면 3번 먹는 약이라든가 2번 먹는 약을 1번 먹는 약을 주의해야 되고, 다이어리는 착골 흡착하는 성분이 있는 게 포타겔, 스맥타, 현타겔이 있고, 그리고 운동을 좀 천천히 해야 되게 하는 게 로파인, 로프민이 있다. 그다음에 컨스티페이션은 이제 변비가 생기는 음식을 안 먹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이제 술사 유도제 하제라고 해가지고 좀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듀파락, 그 마그밀 같은 것이 있고, 마그밀이 특히 이제 틱장에도 전해질을 보충해 주니까 좋겠고, 부드럽게 해주는 거 말고 벌크를 만들어준 것이 실코나기올이 있고, 장 운동을 확진시켜가지고 이제 배출시켜주는 것이 아침에 넣는 돌코락스라든가 아락실, 뭐 루칼로 같은 것도 있다. 그 노저 보미팅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 토혈을 갖다 헤마테메시스라고 한다면, 그 노저 보미팅을 치료하는 것을 엔티 에메티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많이 쓰이는 맥쿨, 맥소롱, 맥페란 같은 것은 메토클로프로마이드 제제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도파민 안타고니스트가 되고, 엔티히스타민 제제로서 보나리행을 많이 쓰는데, 이것이 이제 디페니드라민 제제로서 이제 진정시켜주는 강력한 진정제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명 같은데 보나리행을 쓰기도 하고, 로라제팜 같은 뭐 그 항정약도 벤조디아베티즘에 쓰기도 하고, 그리고 나제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그 세로토닌 안타고니스트다. 나제아의 성분을 갖다가 나모세로톤이라고 하고, 그 항암제 투여할 때 쿠토가 많이 날 때 먹는 것이 뭐 이멘드 캡슐을 하루에 2번씩 주는데, 이것도 이제 그 세로토닌 안타고니스트인 뭐 나제어처럼 라모세로톤과 기타 그 세로톤 제제를 합성한 것이고, 멀미라든가 그러니까 뭐 이석이라든가 임파관에 문제가 됐다든가 메니에르 디지즈 전정경화 이상이 있을 때에 이렇게 이제 노저 보미팅을 막기 위해서 보나리행을 쓴다고 했는데, 이때 보조약으로다가 이제 림파의 흐름을 도와주는 엔테론도 도움이 된다고 아까 얘기했고, 헬리코박터 치료제로 되게 이제 메트로니다졸 프라이트를 썼는데, 요새는 이제 다른 항생제를 쓰면서 일주일 치료 후에 그 6주 후에 재검토를 하는 것이다. 종합감기약으로 또 이제 열이 있다든가 염증이 있을 때는 항생제 쓰는 건 기본이고, 소염제도 이제 당연히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콧물이 날 때는 이제 항생제, 이제 항히스타민제로 해가지고 하루에 1번 주는 레버툴이라든가 2번 주는 뭐 아라스틴, 뭐 그다음에 페니라민 같은 걸 쓰는 것이고, 기침을 할 때 가래가 없다는 것은 CNS를 갖다가 중추에 억제하는 것이 코데논, 코데날 같은 것이 있고, 코파나 시럽도 이게 해당되는 것이고, 가래가 있을 때는 가래를 뽑아주기 위해서 암브록솔 제제를 쓰기도 한다. 뭐 올카미실 같은 것도 있기도 하고, 소화의 20kg, 소화는 40kg 이하인데 뭐 8kg 이하 때는 그 성인의 5분의 1을 준다는 거, 가류약 표시하고 물약 1대에 그 주는 그람 수를 cc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열 나고 염증 있을 때 이부소스펜 시럽, 디브루펜 시럽 주고, 콧물 있을 때 뭐 리노콜 시럽, 그다음 기침 때 아이백 시럽, 이런 것을 적절히 배출해 줘야 되고, 천식은 기관지가 좁아지는 거니까 기관지 확장하기 위해서 우선 에피라피닌을 서브인큐토 하면은 알파 베타를 그 자극하기 때문에 특히 그 베타의 기관지 확장 효과가 있고, 그 베타2 실렉티브 안타고니스트인 그 아미노필린이라든가 테오필린 같은 것, 그 제제임은 싱귤라정, 그리고 이제 그 살부타몰, 뭐 살메테롤 같은 그 흡입 제제, 뭐 벤토론 흡입 제제도 다 이제 베타2 고니스트에 해당되는 것이고,
아스마의 스테로이드도 흡해도 좋다. 그래 뭐 세리타이드 같은 것을 뭐 60회용, 뭐 100회용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또 직접 덱사를 IM이나 해주는 것도 좋겠고 기침이 병령했을 때 가래가 있을 때 뭐 암브록솔 계통, 가래가 없을 때 뭐 코데원, 코데알 계통을 주는 것도 좋다. 진통제를 쓰는 것은 이제 대개 이제 순수한 진통제로 이제 뭐 트리돌 계통이 있는데 상품명으로 뭐 요새는 페니마돌 같은 것도 있기도 하고 순수한 진통제로서 이제 이 트리돌하고 아세타미노펜이 섞인 뭐 트라마세정 같은 것도 요새는 있다. 그리고 이제 아프니까 이제 그 원인이 일을 많이 해서 이제 근육이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좀 늘어나는 것 같은 경우에 스케털 머슬 릴렉선트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앞에 손 같은 것은 하루에 3번씩 주면 되고 가능하면 3번 주는 것을 선택하는 게 좋고 논스트레이트 엔티인플라메이트 지지제도 인트로게도 이제 뭐 멜록시캄 제제가 많은데 3번 주는 것으로서 뭐 다프로스가 있고 신경병성 통증, 뭐 말초나 중심이나 뭐 간질이나 근육 소모통에 쓰이는 게 뭐 라라카 캡슐을 하루에 1번 주기도 하고 또 IV용으로다가 이제 아세타미노펜 계통인 데노간이라든가 세틱스르시레시든 알타질 같은 것을 5% DW 100cc하고 섞어서 주기도 하고 기타 진경제인 카르마바 같은 거 마약이라든가 그러니까 진경제라든가 마약성 같은 것도 주기도 한다. 미그레인은 편도통인데 그 이미그레인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강력한 그 진통제다. 그리고 이런 미그레인 약으로다가 그 순수 진통제인 뭐 트리돌이라든가 뉴트라셋이라든가 혹은 이 향정약인 뭐 디아제품, 아티방 같은 것을 줘도 좋겠다. 뉴랄지아 신경통 뭐 치료제로다가 순수 진통제 말고 논스테로이드 엔티인플라메이티즉 그다음에 또 뭐 전간약, 그다음에 항정약 이런 거 쓴다는 거, 또 우울증 약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오스티오포로시스는 대개 메노포즈 때에 오는데 이런 것을 한꺼번에 이제 종합적으로 공부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 골다공 검사에가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하든가 혹은 또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D가 30 이하일 때 대개 이제 골다공증 약을 처방하게 되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에스트로겐 부족한 것을 고려해서 우선 리비아를 갖다가 하루에 하나씩 28일 정도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골다공이 이제 증명이 되면은 이제 이것이 대개 부갑상성 호르몬에 의한 것이니까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갑상선 호르몬제인 뭐 이반드로 계통으로 해가지고 뭐 유도론 같은 것을 IV에 했을 때의 쇼크를 조심해야 되고 매일 먹는 거, 뭐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거, 3개월에 한 번 먹는 것, IVM, IV 하는 것 뜻이 있고 또 이런 분들은 관절하고 치주도 약하기 때문에 이제 이모튼 가스를 추가해주는데 이모튼은 아보카도 제제이다. 이런 메노포즈 상태에는 여러 가지 증상을 없애주는 뭐 태반 주사, 뭐 자하고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칼슘 제제로서는 유도론 말고도 이제 네오칼리즘이라 해가지고 칼슘과 바타민 D를 갖다가 동시에 섞인 거라든가 그걸 갖다가 주사하고 그러니까 골다공증을 주사하고 그러니까 칼슘 제제를 주사하고 그다음 비타민 D도 이거 주사하는 같이 할 때 쇼크를 조심해야 된다. 폐경기 때는 특히 가려움이 있을 때에 달마지코 제제 에보프로민이 이제 가려움과 당뇨로 인한 시력 저하에 쓰일 수 있고 골다공이나 비타민 D는 대개 3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하는 것 조심해야 되고 동시에 추가할 것이 뭐 고지혈증, 혈전제 그다음에 치매 예방약 같은 것도 줘도 좋겠다. 특히 여성 같은 경우 철분 부족해서 빈혈했을 때 회로바를 하루에 하나씩 준다는 것. 태반 주사로서 자하고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폐경기 재증상을 제거해 준다 해가지고 멜스몬 주사를 비타민 D 주사와 함께 주기도 한다. 통풍은 류마틱 디지즈와 함께 검사를 하는 유릭 애시드를 검사해야 되는데 응급 처방약으로 콜킨정을 하루에 3번씩 한 5일간 주고 예방약으로서 이제 유릭 애시드를 저하시키는 뭐 자이로닉을 갖다가 하루에 1번이나 2번 30일치 주는 게 좋겠고 논스테로이드 엔티인플라메이트 디지라든가 스테로이드 같은 거 주는 것도 좋겠다. 엔도크린 제제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라베즈 디지라는 것은 엑소옵달믹 고이터라고 해가지고 바제도시병이라고 하는 하이퍼사이로디즘인데
하이퍼사이즈용을 쓴 것은 T3, T4, 프리 T4가 다 올라가지만 TSH는 떨어지는 것이고 하이포사이로즘 그러니까 저기능일 때는 저기능이니까 TSH가 많아진다는 차이가 있다. 목의 사이로드 쪽이 이렇게 부어올랐다 해가지고 전부 다 고이트가 똑같은 것은 아닌데 엑소옵살맥계 고이터가 안구돌출증이 있다면은 그 엔데믹 고이트라고 해가지고 지역적으로 뭐 요드가 부족한 뭐 알프스라든가 중앙아시아든가 히말라야 쪽에도 있는 것이고 캔서에 의한 것이 아데노마토스 고이터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냥 노들도 있다. 그것은 뭐 이렇게 질병이 아니지 이제 커지가 1cm 이상 되면은 이제 이렇게 짖어주기도 하는 것인데 그리고 시스트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TSH가 증가된 하이퍼사이로즘 같은 경우는 신제로이드를 주는데 이것이 많이 들어가면 하이페르사이로이디즘이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 그 단단한 에데마를 갖다 믹스 에데마라는 것은 이것은 사이로가 부족한 것이고 이때는 뭐 신제로이드 물론 줘야 된다. 그 입술에 뭐 푸른 반점들이 생기는 것들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레널 크라이시스 해가지고 코르텍스가 파괴돼가지고 코르티스이 모자랄 때 생기는 것이고 쿠싱질이라는 것은 이제 스테로이드가 코르티스 많이 생성되는 많이 먹었다든가 스테로이드 같은 게 생기는 것이고 아드레날 인서피시언시라는 것은 아드레날이 이제 파괴됐기 때문에 덱사메타손이 필요한 것이고 임신을 하면은 HCL의 효과로 인해 가지고 하이페르사이로즘처럼 그 TSH가 떨어지면서 나머지는 다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 염증성 그 사이로다이티스와 달리 임신 초기에는 그 필티오라실 같은 걸 쓰기도 하고 임신 후기에는 메티마졸을 쓰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당뇨는 이제 수시로 그 BST를 체크해야지만 중요한 게 이제 포스트 프란디얼 2아워가 중요하고 FBS가 중요한데 HbA1 당화 혈색소는 HbA1c를 측정해가지고 측정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솔포닐 그 유리아제진, 뭐 옛날 아마릴, 뭐 글리페미드정이 있었고 이것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것이고 메트포름 계통에서 뭐 글루포민 계통이 있는데 기타 뭐 합성제제 뭐 여러 가지 뭐 트라겐 타디오 등등도 있고 주사제로서 롱액팅은 란투스 에피드라 같은 것이 있고 요새는 뭐 이제 레버미어 플렉스 같은 것을 115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주다가 이제 숏액팅 그 휴물린 로벌을 주는데 식전 1시간에 체크해 가지고 BST가 500 이상일 때는 8유니트 그 다음에 300 이상일 때는 4유니트를 준다는 것. 일주일에 한 번 맞는 뭐 트루시티도 있고 당뇨는 신경염 치료를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덱시프로펜 같은 논스테로이드 인플라메이드 지역도 고려해야 되고 당뇨 있을 때 혈관이 안 좋으니까 혈관 개선제인 클로트가 생기게 되면 기넥시라든가 타나민, 타게네프, 기타 고지혈증 약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된다. 바이폴라 디프레션, 파킨슨 디멘치아는 기준치보다도 어떤 뉴로트랜스미터가 많고 적은 것인데 도파민이 많은 상태를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해가지고 뭐 요새는 CPGS를 주로 안 쓰고 크로프로마진보다는 큐로켈 할리포레를 갖다가 먹기 주사를 하기도 하는 것이고 뭐 그래서 컨트롤 안 되면 이제 뭐 나코틱을 써도 되겠지만 도파민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적어진 것 기준보다 뚝 떨어진 것을 파킨슨이라고 해가지고 도파민의 아류인 레보도파를 갖다가 줘서 처리를 하고 또 세로토닌이 기준치보다도 뚝 떨어진 것 기분 저하증 디프레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렉사프로라고 하는 것은 세로토닌이 리업테이크를 억제해가지고 그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것이 있고 뭐 요새는 뭐 이제 스타브론 같은 우울증 약은 우울이라는 게 불안, 뭐 공포, 뭐 두통, 불면, 현기증이 다 쓸 수 있는 약이다. 이런 약들은 또 식탐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이런 향정약이 비만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디만치아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인데
그 기억력을 그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뭐 클레아티닌 제제를 요새 많이 쓰이는데 ACH를 많게 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릴렉스하게 되는 약으로서 그 클레아티닌을 많이 쓰지만 ACAT를 직접 그 합성 증가하는 것은 도네페질 혹은 또 뭐 아리셉트 같은 약이 된다. 치매 척도로 MMSE 미니멀 멘털 스테이트 examination이라 해가지고 정상은 25인데 25보다 떨어지는 20 이하를 때는 점점 치매로 가는 것이고 GDS는 글로벌 디티어레이션 제리아틱이라 해가지고 그 작은 그 5 이하일 때는 정상이지만 점점 5, 6, 7, 8, 9 올라갈 대로 치매가 위험이 있고 10 정도면 상당히 심한 것인데 보험 청구 시 그 메나칸의 MMSE가 되고 맨디칸이 GDS가 되는데 점수 날짜를 써주면 청구가 가능하고 그 알코올 의존성 그 CNS 해독제로다가 아캄프로세이트장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 BPH 요실금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는 같이 봐야 되는데 특히 말초의 스무스 머슬에 그 이완을 하는 알파 브로커는 논실렉티브 알파 브로커로다가 이제 펜토라민 발기제 같은 것도 있고 BPG 쓰는 것은 뭐 탐슬로신이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논실렉티브 알파 안타고니스트인 뭐 그 펜토라민, 뭐 메틸도파, 페녹시벤자민도 이제 효과도 있지만은 그 주로 이제 BPH 쓰는 것은 그 알파1, 실렉티브 알파1 안타고니스트인 그 탐슬로신을 많이 쓴다. 그리고 전립선의 사이즈를 줄여두는 것으로 피나스티드 제제를 많이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인 경우 많이 쓰는 것이 콜린을 억제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로니 트랙 스무스 머슬을 릴렉스한타는 그 파라를 이렇게 억제 인히비터 하는 것이 뭐 하이네콜, 뭐 유니네콜, BUP점이 다 같은 것이다. 그리고 소변량을 적게 하는 것이 바소프레신 제제가 있는데 바소프레신이 소변을 흡수하고 포타슘을 떨어뜨리는 그런 게고 이런 미니모프레신 같은 약품들은 그 물기를 없애는 대신에 그 혈압을 상승시키는 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방광염일 때는 이제 방광염 치료를 동시에 하면서 항진균이라든가 원충류계통 이런 약을 추가로 줘야 된다. 임포턴스는 뭐 실라데필, 타다나필 제제가 많고 또 간장 검사를 해가지고 나쁠 때는 뭐 옛날에 실리만을 줬죠. 요새는 우로사를 뭐 두 알을 갖다가 주기도 하고 뭐 고덱스는 피리독신이 있는 걸 주기도 하고 또 비컴을 뭐 3개를 주기도 한다. 소변에 거품이 나온다는 것은 담백이 나온다는 것이니까 이때는 이제 콩팥 검사를 해서 비위에는 그 20 이하 되고 크레아틴은 1.2 이하 되는데 그 이상 됐을 때 예를 들어 크레아틴이 2.7이라면 그레이드 뭐 4가 돼가지고 거의 7, 80%가 망가져가지고 나머지가 뭐 10 내지 15%가 되는데 그래도 10 내지 15%부터는 주의를 해야 된다. 에스티메이트 글로메러스 필트레이트를 해가지고 10 내지 15%가 남았을 때는 그래도 주의를 시작해가지고 에스티메이트 글로메러스 필트레이트가 6 이하일 때면 무조건 그 다이얼리시스를 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크레아틴이 1.2 이하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만일 그 소변으로 알부민이 많이 빠져나면 알부민도 줘야 되고 포타슘이 중요한데 이제 혈중의 포타슘의 그 정상치는 뭐 3.5하고 5.3인데 3.5 이하일 때는 너무 포타슘이 적으니까 오히려 이제 EKG 유파가 형성되고 QT가 프롤롱게이션 되면서 이것이 RNT로 해가지고 어레스트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포타슘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선 의식이 있다면은 포타슘이 많은 음식, 바나나, 시금치 등을 먹고 없을 때는 뭐 KCl2M4를 갖다가 믹스해가지고 5%W 믹스해가지고 5%W 믹스해가지고 천천히 반드시 천천히 해야 된다. 이것이 사용에 쓰이는 약이고 그다음에 케이토콘틴 소방전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고 포타슘이 그 증가되는 그 하이퍼텐션 약의 그 A계통 약이라든가 혹은 또 이뇨제 중에서도 포타슘이 증가되는 알닥톤 계통을 투여하는 게 좋겠고 포타슘 수치가 5.3하고 3.5하고 5.3이 되는데 5.3보다 커가지고 6 사이에 이제 5.7이 있다. 이것이 이제 CRF가 시작되는 시점이니까
근데 이제 그 에스티메이트 글루메르스 필터 레이트를 잘 체크해야 되고, 이 에스티메이트 글루메르스 필터 레이트가 이제 그 많을 때는 위험한 것이고, 포타시움 농도가 이제 그 5.3하고 6 사이가 될 때는 이제 경미하게 포타시움이 많은 것인데, 이 포타시움이 많을수록 그 T파는 피크드하게 올라간다. 다시 리포랄신이 왕성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때 또 QRS가 커지고 점점 사인파가 나타나게 되는데, 노모셀라인으로 희석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 칼슘 제제를 먹인다. 카르메트산이라든가 현타액을 먹이든가 관장해 가지고 칼슘이 들어가면 이것이 칼슘이 들어가서 이제 포타시움을 원래 있던 위치로 가게 한다든가, 혹은 또 배출시키는 역할하고, 포타시움을 떨어뜨리는 다티로피로사마이드 이너지를 쓴다든가, 혹은 또 평형을 왼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그 포타시움을 떨어뜨리는 그 수소 그 이온을 떨어뜨리는 뭐 비본을 쓴다든가, 혹은 또 포타시움이 많게 하는 하이퍼텐션 약, A계통약이라든가 스포로낙탄 같은 것을 줄여준다고 하고, 이제 반드시 이제 CRF를 검토해 가지고 BUN이 2.5 이하인가, 크레아틴이 1.5 이하인가를 체크해야 된다. 농도가 이제 6하고 7이 되면은 이제 레귤러 인슐린을 서브큐트 한다든가 IV 할 때 50% 포도당을 같이 섞어가지고 100ml 섞어가지고 이제 주기도 하면서, 그 인슐린이 그러니까 포타시움과 소듐을 갖다가 셀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그 호흡을 좋게 하기 위해서 베타2 아고니스트인 벤토린이라든가 에피네프린 같은 걸 주사하는 것도 좋겠고, 그다음에 흡입하는 것 좋겠고, 포타시움 농도가 7 이상 될 때는 이제 위험하게 되는데, 이때 비형 크레아틴을 검사 시약으로 그 다이얼리시스를 검토해야 되는 것으로서 그 칼슘 클로라이드 그 CaCl2 중해적에서 나온 3%짜리를 갖다가 2개를 갖다가 그 IV를 해준다든가, 이상으로 교정이 안 되면 복막이라든가 기계적으로다가 다이얼리시스를 해줘야 된다. 피부약 중에서 이제 헤르페스 심플락스든가 조스터 같은 엔티바이럴 에이전트로도 이제 아사이클로비르 제제의 바이로바 뭐 증진이 있고, 그다음에 시클로바 제제로다가 팜클로존 같은 것이 있고, 그 크림도 그 계통들이 있다. 엔티펑걸 에이전트로 옛날에 이제 스포락스도 많이 썼는데 요새는 플로코나졸 계통에서 플로칸 같은 것도 많이 쓰기도 하고, 이트라코나졸 계통의 뭐 이트라코 등도 있다. 질염에 200mg의 그 이토졸 같은 것을 대개 이제 3일 정도 쓰는데, 백선에는 200mg일 때는 일주일 쓰고 100mg일 때는 한 달 쓰고, 손톱 발톱을 넣을 때는 보통 일주일에 3개씩 해가지고 한꺼번에 먹어가지고 뭐 1년 정도 먹는 것이고, 매일 먹는 터빈 정도 약 3개월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손발톱 무좀에 먹는 것이 있고, 무좀에 쓰는 연골로 뭐 무조날이든가 혹은 또 타리마졸, 니조랄 이런 것 등이 있고, 뭐 롤핀데일라카도 있다는 것. 엘러지 도마타이티스 이제 뭐 엔티히스타민질에서 뭐 그 페니라민을 준다든가, 혹은 또 뭐 아디팜 같은 것을 주기도 하고, 하루에 한 번 주는 뭐 지르텍 같은 것도 가려운데 도움이 된다. 동시에 이제 뭐 스테로이드라든가 그 엔티 도마타이티스 쓰는 게 스테로이드 연고등도 있고, 스케비는 옛날에는 이제 벤조베이트를 했는데 요새는 뭐 유락신 연고를 우선 바르고 그 이튿날도 한번 바르고 일주일에도 한번 바르는 것이고, 뒤꿈치 뭐 각질 제거하는 데는 뭐 한미리아 연고가 좋겠고, 항생제 연고는 여러 가지 겐타마이신, 뭐 베아로반, 뭐 테라마이신 등이 있고, 여드름 약에는 피지선 활성 억제인 리메긴 캅셀을 하루에 하나씩 한 석 달 정도 준다. 구강아프타가 많은데 뭐 이때는 로도질 같은 것도 주는 거 좋겠지만은 뭐 오라메딘 같은 거, 항생제 이런 걸 추천해주고, 사오피암 약으로 노래 보정을 한 번으로 끝나고, 수면 요도제로서 옛날에 스틸록스 쓰는데 요새는 뭐 졸피람 같은 걸 주는데 대개 이제 21일까지만 보험 적용이 된다. 안약으로서 이제 봄, 가을에 눈이 뻘겋게 되는 알러지성일 때는 플루어아인 같은 점연액을 주고, 눈곱이 낄 때는
테너마이신 연고라든가 레프록스 뭐 토브라마이신 같은 걸 주기도 하고, 인공 눈물 제제로서 뭐 히알우로트룹, 뭐 유니알, 뭐 카이닉스 같은 것이 있고, 눈 영양제로서 뭐 타게네프 같은 것이 있고, 달맞이꽃 제제도 파라라 항진으로 눈물 마름을 없애주기도 하고, 뭐 에필lep시 정간약으로다가 이제 마시는 오르필 뭐 시럽도 있고, 하루에 2번 뭐 한 달치 처방한다든가, 케프라정 0.5T를 갖다가 하루에 2번 30일 준다든가, 뭐 카르바마 제품, 그리고 또 뭐 아티반을 1ml라든가 뭐 디아제팜을 뭐 10ml 이내로다가 IV 한다든가, 트리제미널 뉴랄지아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아날제직으로 트리돌 같은가 논스테로이드 디프라미트를 주고, 또 APG를 주기도 하지만은 정간약으로 카르바마 페핀 뭐 800ml 이하를 주기도 하고, 또 우울증 약으로 뭐 에트라빌 렉사프로 같은 걸 주기도 하고, 나코틱으로도 디아제팜 아티반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뼈 주사라고도 하고, 뭐 제통 주사, TPI 보험 청구 기법을 보면은 차단술을 하면 상당히 비싸게 된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권촌의 주사라고 하면 되고, 그다음에 트리암을 뭐 10분의 1 줬다든가, 뭐 리도케인을 뭐 20분의 1 줬다든가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양은 트리암 하나에다가 리도케인 2%라면 2.5, 1%라면 5ml, 그 다음에 디스틸 워터가 좋다. 그래서 30을 섞어가지고 36만 들어가지고, 이제 1 내지 3cc를 갖다가 그 주사하면 좋다. 완충제로서 이제 희화를 할 때는 우선 엑스레이 찍어서 KNL 그레이드 2 이상일 때라고 공단에 이제 보내주고, 기록하는 것도 양쪽일 때는 2 to 1. 그래서 이제 희알 이름을 상품명을 쓰고, 그 다음에 관절 강내 주사도 2 to 1으로 하면은 양쪽을 해도 되는 것이고, 요새는 6개월에 한 번 65세 이상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히아로 플러스가 있는데 뭐 아트리 플러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기타 비보험으로 레코바리 뭐 DNA 주사가 있는데 상당히 비싸지만 연회의 정액을 모아놓은 것이고, 기타 뭐 신경통에 좋은 게 마늘 주사라고 하고, 그 폐경기 증후군 없애는 태반 주사, 멜스몬 주사도 있고, 뭐 생리통에도 좋고,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배옥 주사 같은 거, 미네랄 주사, 뭐 감초는 뭐 간 기능에 좋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주면서 이제 칼슘 보충제인 그 유도론이라든가 비타디옵을 할 때 쇼크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항암 주사로 이제 흉선 추출물인 뭐 자닥신이 있고, 비타민 C 고용량이 그 아스코르빅으로 도움이 되고 항암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D도 뭐 골다공인 항우울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멀티블루에서 뭐 구리, 망간 여러 가지 무기질, 뭐 세리나제도 도움이 되고, 뭐 그 교우살이 추출물도 도움이 되고, 유프톤 광양제칠 OC를 빼가지고 뭐 자외선을 쪼아준다든가, 그 이모튼 같은 것이 뭐 관절통이나 우물증 면역치료에 보조제로 쓰이고, 그 비뇨기계통 항생제인 유로박솜도 면역 증강제라고 해서 하루에 한 번씩 30일씩 주기도 한다. 식욕 부진에서 저체중일 때는 그 식욕 촉진제로서 메게스현 타격을 갖다가 많이 주기도 하는데, 하루에 2번씩 뭐 주기도 하고, 3번씩 주기도 하고, 세로토닌 그 항진제에서 항우울제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포만 중추를 억제하니까 세로토닌 차단돼 가지고 식탐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구로 줄 때는 이름을 하모닐라인에서 200cc, 500cc 등도 있고, 그다음에 영양제에 좋은 것은 뭐 위너프 영양제에서 허연 그 우유 같은 것이 있기도 하다. 비만 치료제로서 식욕 억제제라는 게 이제 항정약으로 뭐 로칼 같은 것이 있고, 흥분 억제제 유니토카가 있고, 유산균 제제로서 이제 이렇게 잘 소화시키는 뭐 비오알 뭐 이것이 있고, 설사를 해서 뽑아내는 뭐 마그밀, 뭐 그다음에 이제 체버거린 같은 것이 있고, 한망으로 만든 것이고, 이뇨제로 뽑아내는 것으로 차입으로 만든 슬레틴도 있고,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뭐 스타틴 계통 좋겠고,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그 열량을 증가시키는 뭐 휘가에스 캡슐이라든가, 복부 지방 제거하고 신진사에 대해서 촉진하는 그 말라닌정이라든가, 혹은 또 방풍건조 시럽도 있겠고, 메조소로페로 해가지고 진피내 주사하는 것도 있겠고, 국소에다가 이제 셀룰라이트를 지방 주사하기도 하고,
기타 이제 소디움 글루코스 코 트랜스포터 이니비터 포시가 자비형 슈크레처럼 소디움을 빠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글루코스를 빠져나가게 하는 비보험하는 경우에 이제 쓰는 것도 있고 포시가 자비형 슈크레 같은 것이 있고 금연 보조제로 챔픽스 같은 것이 있는데 그 항우울제도 이제 그 스타블론 같은 것도 니코틴 수용체에 작용해가지고 식욕도 줄이면서 그 금연 보조제로 쓰이는 것이고 예방 주사가 중요한 것은 간암의 원인이 대부분이 간염에 연관된 A, B, C를 다 차단해 주는 게 좋겠고 그러니까 헤파박스 같은 베타 그러니까 간염 B형이라든가 베리움 주사 65세 이상은 무료인데 요새는 뭐 프로디악스 같은 것이 있겠고 독감 예방 주사를 갖다가 1년에 2번 주사하는데 뭐 GC플로 같은 것이 있겠고 대상포진이 뭐 조스타박스 뭐 스카이로스타 등이 있고 파상풍 주사로 하이퍼테트는 10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겠고 미용 주사를 할 때에 보톡스를 100이나 200유니트를 사가지고 이걸 희석해서 쓰면 되는 것이고 플루이드의 기본이 하트만 솔루션이지만 노말셀라에는 혈압을 올리고 5% DW 당뇨에 쓰면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배옥 주사 뭐 그 면역 주사라고 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비타민 B1을 갖다가 티아민이라고 하고 비타민 C를 아스코르빅 해가지고 이제 뭐 면역이나 항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기타 기본적인 그 종합 검사, 혈액 검사, 그다음에 소변 검사가 있고 추가 검사하고 뭐 중요한 지표 검사 등이 있다. 오드미션이라든가 차팅할 때 주의할 것, 엑스레이 찍어보는 법, 긴급히 필요한 약물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에 등록이 안 된 것을 등록하는 방법이라든가 묶음 처방도 공부하면 좋겠고 마약류 항정에 대한